네, 안녕하세요. 그 전주차에 나왔었던 답안 강평이고요. 보이스 첨삭 형태로 이게 내보내다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답안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제 문제 1번. 그래서 여기 요건 잘 요거는 이제 잘 쓰셨네요. 요거는 이제 문제 제목 요약해서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점 쓰셨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차의 체계 자체가 처음에 부동산 시장의 필요성, 서설 안 쓰셨네요. 그 다음에 그러네요. 목차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결혼은 쓰셨나? 끝에 가서 결혼은 뭐지 이게? 결호도 없고 그러네. 그럼 일단은 20점짜리 문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서설하고 결어를 먼저 써주셔야죠. 근데 이제 현재 이 서설 여기도 이제 첨삭을 해놨네. 서설을 안 썼고, 서설하고 결어를 꼭 써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꼭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시간 없거나 뭐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서설하고 결어를 생략하고 이제 논제 위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설은 무조건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필요성 이렇게 목차 잡으셨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썼네요. 여기 그냥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썼는데, 이게 목차 자체가 전혀 이제 나타나지가 않으면은 이거를 읽을 때 뭐가 뭘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게 목차라는 것 자체가 제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게 타이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은 글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목차 잡기 너무 힘들면 써놓고 나서 목차를 잡아보는 건, 복귀할 때 이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쪽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고, 일단은 이 목차를 못 잡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거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로 이제 내용 공부 자체가 아직 덜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혹은 이제 요약서에 나와 있는 요약서 이제 본인이 보는 책, 혹은 이제 본인이 보는 기본서 혹은 요약서, 여기에 있는 이제 전반적인 체계 자체를 아직은 이해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내용 볼까요? 부동산 시장 분석은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을 찾아 획정하고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하는 활동으로서, 이는 대상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뭐 전체적인 요 맥락 자체는, 쓴 내용의 맥락 자체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문장이에요. 보면 부동산 시장은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을 찾아 획정하고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는 대상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굳이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쓰는 파트인데, 이게 왜 필요성이, 여기도 목차가 없지.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2번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1번, 2번.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걸 통목차로 쓸 거면은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한 칸 띄고 이 목차가 없는 상황으로 써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럴까. 진짜로 이거는 생각을 해서 쓰셨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점수가 아니라, 정성적인, 그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쓰신 것 같아. 이거는 뭘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자,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정보가 불완전한 시장이고, 이런 말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무슨 특성이 들어가야죠? 무슨 특성? 정보가 불완전한 시장이고, 수요 공급도 보이지 않는, 수요 공급이 원래 보이나요? 이게? 수요 공급이 다른 시장에서는 보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측면의 뭐 조절 작용도 뭐 난이하다 이런 식으로 쓰든가, 추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죠? 추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시장 자체는, 부동산 시장 자체는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고 추상적 시장이기도 한데, 굳이 여기서 추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타이틀을, 이 내용 자체를 단 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따라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 가격이라기보다는 감정평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제 가치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성 및 표현적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판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 부동산을 선택. 요거 이제 날라간 거고, 이거 완전 비문입니다. 이건 비문이고,
지금 여기서 쓴 거 자체는 이제 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어떤 일본 기준에 나와 있는 가치 형성 요인 이쪽에 대한 내용을 쓰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나 이 문제에서는 시장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얘기들을 좀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필요성을 쓰실 거면은 이 필요성 자체가 여기서 지금 개념을 썼잖아요. 그럼 이 개념에서 시장을 찾아 획정한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줬고 다양한 요인을 연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이렇게 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은 다시 좀 지우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아이고 여기서 지금 여기 개념에서 이제 달아줬던 게 뭐냐면은 시장을 그죠? 시장을 획정한다, 그죠? 시장을 획정한다.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 제시했죠?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그럼 차라리 이거를 필요성으로 잡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시장 획정상의 필요성, 다양한 요인 분석상의 필요성, 수요 공급 상황 분석상의 필요성. 그럼 이제 또 쓸 얘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이 개념 안에서 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차로 뽑아갖고 오면 조금 더 나은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또 시장 분석의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목차 잡아주는 건 이제 다시 얘기 안 할게요.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부동산 분석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분석, 시장 획정, 수요 공급 상호작용 분석, 포착률 예측은 이렇게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썼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고 이거는 내용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추가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의뢰 내용이라기 이거 왜 안 바뀌었어? 의뢰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의뢰 내용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재무적 타당성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주관식 논술형 시험 답안지를 쓸 때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가로. 굳이 이거 이제 그 배점을 늘리기 위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뭐 부동산 또 부동산 분석이라고 썼네. 여기 시장 분석의 6단계라고 타이틀을 달아놓고 이것도 이제 배치되죠. 그래서 원래 본인이 뭐 부동산 시장 분석이 부동산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본인이 달아놓은 타이틀은 조금 지켜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뭐 부동산 분석, 뭐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생산성부터 시작해서 포착률 예측의 단계인 6단계를 걸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해지잖아요. 굳이 이제 화살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은 생산성 분석 해가지고 부동산 제품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거 맞아요. 여기서는 대상 부동산 어떤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생산 능력 용도를 결정하는지 확인하여 예상 포착률 결론에 영향을 주고 비교 편집 이런 내용 왜 들어가는 거죠? 비교 편집 선적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예상 포착률 결론에 영향을 준다. 물론 생산성 분석을 한 내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분석 단계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얘기를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쓰는 거는 조금 이제 답안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장 획정, 유형, 용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별도 세분 시장으로 구분한다. 맞죠? 이런 얘기 맞아. 대상 부동산에 대안적 용도가 있다면 이게 대안적 용도를 이제 자꾸 끄집어내는데 이 대안적 용도라는 것 자체는 여기 시장 획정에 대해서 쓸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그죠? 시장 세분화나 시장 차별화라든지 혹은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요인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대안적 용도가 있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결국은 자의적으로 지금 답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논의의 범위 자체를 내가 이제 이렇게 넓혀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부한 내용이 적다 보면 답안지를 쓰는 데 있어서 다른 내용들을 이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물어본 거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데 조금 초점을 두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획정 기법으로는 허프의 중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장 획정 기법으로는 허프의 중력무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엽적이죠. 지엽적. 왜냐하면 이 지금 이 본 문제에서는
시장 분석을 하는 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프의 중력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엽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논의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요만큼 얘기했다, 요만큼 얘기했다, 요만큼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써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답안에 혹은 이제 문제의 취지 자체에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수요 분석. 수요를 세분해서 수요를 어떻게 세분하죠? 수요자 특성과 선호도를 확인해서 기본 수요를 예측하는데 여기서 수요는 구매 가능성이자 구매 가능한 유효 수요이다. 이 유효 수요를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 분석 시 그 대상이 되는 분석의 대상은 구매력을 확보한 사고자 하는 의지, 즉 유효 수요이다. 부동산 고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항상 강조된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인구, 고용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소득도 함께 참조해야 한다. 이런 예시를 들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기는 한데 조금 더 풍부한 예시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 분석. 경쟁 조사 및 예측 단계로 경쟁 부동산의 재고, 건축 중인 경쟁 부동산, 경쟁 가능 부동산 현황을 문장이 좀 길어요. 조사 연구해야 한다. 특히 경쟁 부동산의 재무적, 위치적, 부지 측면, 구조 측면 특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조금 잘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안 쓰죠. 이런 것도 재무적 한 다음에 콤마, 위치적 한 다음에 콤마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공급 분석은 부동산 유형별 기존 공급과 예상 공급 분석하는 동일 유형 공급에 포커스한다? 포커스한다는 뭐죠?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여기와 여기 내용은 중복됩니다.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내용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균형 분석.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관계 분석으로 경쟁 환경 잔여 수요를 분석을 통한 수요 공급 균형 여부를 검토한다. 잔여 수요 분석? 잔여 수요라고 써도 이것도 지금 가정한 거죠. 이 잔여 수요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지 혹은 초과 공급 상황인지 이렇게 쓰든가. 그죠? 이렇게 쓰든가. 그죠? 잔여 수요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 그죠? 전 단계 수요 공급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현재와 미래 시장 수요와 공급 균형 여부, 수요 초과 공급 수요 여기서 잘 썼네. 여기는 를 분석하고 초과라면 언제 해소될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거 좋아요. 이런 내용 자체는 좋은데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어요. 문장이 계속 한 문장입니다. 지금 문장 자체를 좀 잘라 쓰셔야 돼. 포착률 예측. 이건 이제 제가 강평 시간에 말했는데 포착률 예측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특정 유형 부동산의 잠재 시장에서 대상권을 차지하거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맞죠? 포착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경쟁적 파악이 필요하다. 끊고 일반 시장 지표, 대상 부동산 자료, 지역 경제 분석 자료, 대상과 경쟁 부동산의 점유율 현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문장만 끊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포착률 예측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계 수요가 존재할 때 한계 수요? 뭐지 이게? 현재 수요인가요? 현재 수요가 존재할 때 언제 균형에서 벗어날지 예측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경수평가사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많이 참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그 내용 자체가 읽었을 때 이렇게 쭉쭉 잘 내려가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썼다라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나 읽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약간 산만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내용을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조금 결정을 하시고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옵션 사항인 추가적인 사항. 영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옵션 사항이 뭐예요? 옵션 사항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7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양한 시장 상황별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건 이제 사족이고. 굳이 이제 6단계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쓰는 건 좀 사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문제 보면 여기는 또 서술을 쓰셨는데 목차 체계 자체가 일단은 로마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개별 분석은 부동산 시장 분석의 일뿐만 아니라 경쟁력 분석. 이 경쟁력 분석?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특성, 개별 특성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안 맞죠? 가치 형성 요인, 이거 중자는 한문 쓸 필요 없죠. 지역 특성, 아니지. 지역 특성 분석, 그죠? 그 다음에 개별 특성 분석에 관한
분석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이 지역 특성이라는 것 자체는 지역 요인이라는 거에서 발현되는 거고 개별 특성이라는 거는 개별 요인이라는 거에서 발현되는 거고 우리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어떤 타이틀로 묶고 있냐면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묶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성이라는 얘기를 쓰기보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읽기가 편할 수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이 지역 이게 내 이런 것들도 이거 굳이 한번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전혀. 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한글로 부동산의 이용 형태와 가치 형성 요인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분석하고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장이 좀 길은데 전체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지역 분석을 잠깐만. 그래 지역 분석 의의를 쓰신 거구나. 그 다음에 필요성 쓰시겠지 그러면. 근데 필요성은 또 목차가 없네요. 목차 써주셔야 돼.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의 표현적 이용을 판단하고 이것도 네. 이거 안 돼요.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 행정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치를 판정한다. 이게 필요성은 아니죠. 차라리 그 변동 추이를 판정하기 위해, 그죠? 위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죠?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야지. 결국 부동산의 고정성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지역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거는 필요성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성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두 가지를 썼어요. 지역 분석의 내용을 쓰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는 뭘 쓴 거냐면은 부동산 가치 형성상의 특성을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어디에서도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지역 분석의 필요성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내용이 맞든 안 맞든을 떠나서 이 부분 자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인지? 어이구, 넘어갈 뻔했어. 자, 개별 분석의 필요성.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 분석하여 개별 요인이 대상 부동산 이용 형태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문장이 길어요. 여기도 좀 짧게 쓰면 좋은데 체의 유형을 판정하게 된다가 아니죠. 개념을 쓰실 거면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혹은 작업이다. 혹은 분석 과정이다. 이런 얘기. 이를 통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를 통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대명사가 뭘 받는지를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여기서 개별 분석은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지역 및 시장 특성과의 관계성에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것도 지금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기보다는 개별 분석의 내용이죠. 근데 이 위에 상위 타이틀의 목차는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잡았잖아요. 필요성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는 개념이나 의의를 써줄 수 있지만 위에 상위 목차 자체를 필요성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개별 분석의 내용을 쓰신 거죠. 그죠? 자, 양 분석의 상호관계. 지역 분석을 통해 판정된 대상 지역의 표현적 영향과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개별성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목차 이런 거 잡아주시면 좋잖아요. 이 내용은 맞아요. 이거는 뭐 감정평가상 활용관계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시면은 이 내용을 묶어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목차가 올라갈 수 있는데 목차를 안 잡으니까 읽게 되면 안 좋은 점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 자체를 많이 물어봤는데 배점을 많이 물어봤는데 배점이 여기 요 배점 자체가 배점이 너무 적죠. 지금.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치 발생 요인 볼까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란 바로 시작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쓸 거면 여기 이제 개설이란 목차 달아주셨으면 좋았고 경제적 가치를 갖게 하는 근본 요인과 그 요인들의 상호 관계가 이런 말은 없죠. 상호 관계가 해당한다 이런 말은 없죠.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야지. 의미한다. 그죠?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효용 상대 효율성 유효수요를 있고가 아니라 유효수요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관점에 따라 권리의 이전, 관점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게 무책임하잖아요. 그 관점이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가 아니라 뭐 일부 견해에서는 권리의 이전 가능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런 게 더 유순해지겠죠. 문장 자체가. 그 다음에 부동산의 효용. 인간의 욕구 또는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능력 효용인데 능력을 말한다. 그냥 이렇게 말한다. 그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다가 효용이란 이렇게 효용이란 이렇게. 부동산의 효용은 수익성과 쾌적성 등으로, 이것도 부동산의 효용은 수익성과 쾌적성 등으로 이렇게 할 거면은 부동산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별로 이렇게 용도별로 수익성과 쾌적성 등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아니고 고치자면 부동산의 효용은 용도별로 수익성과 쾌적성 등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 정도. 그죠? 나타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 재화의 현재 또는 미래 예상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도 결국 경제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욕구에 비해 한정적 자원이라는 의미이다.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릴 수가 있는데 조금 와닿는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상대적 희소성이란 개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얘네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상대적 희소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족을 붙일 필요가 조금은 없어 보여요. 자, 유효수요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로서 구매력 있는 수요자의 매수 의사를 의미한다. 네, 맞네요. 자,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뭐라고 쓴 거죠? 이거 나타내는 막연한 수요가 아니다. 차라리 이게 앞에 들어갔으면 어떨까요? 유효수요란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욕망에 나타내는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표출되는 이런 얘기. 표출되는 막연한 수요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를 의미한다. 이는 구매력 있는 수요자의 매수 의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해지잖아요. 그죠? 문장을 조금 가다듬고. 권리 이전 가능성.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한다라고 앞에서 약하게 썼는데 굳이 이제 동배점의 목차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보이는데, 자, 부동산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매수자의 통제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죠. 통제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제로 이전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 가능성 설명할 때 이제 가장 이제 그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그 의미 자체만을 쓸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치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써야지. 권리 이전 가능성을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게 돼야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자,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시장 비교 설명. 서설? 15점인데 서설 뭐로 쓰셨지? 개설부터 가면 되는데. 부동산 관련 문제를 효과적, 이게? 여기 위한 다양하고 검토를 하는 거, 부동산 시장 분석과 부동산 시장 분석과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장성 분석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실수하신 것 같고, 거시 미시적 관점에 일정한 관련 있는 주제로 모르고 쓰셨다라는 게 확 티가 나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개념이라고 쓰신 건가요? 왜 자꾸 시장 분석과 시장 분석이라고 쓰셨지? 시간이 없어갖고 조금 당황스러우셨나봐요. 시장성. 대상 부동산의 시간의 특정 가치에 영향을 다양한 요인 분석 및 시장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곳이다. 네. 자, 시장성 분석. 대상 부동산, 경쟁 부동산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대상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되는 능력을 조사하는,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얘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답안지가 없네요. 그죠? 오케이. 자, 마무리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답안 보이스 첨삭이 확장판이니까 문장을 쓰실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글을 써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지적질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비문이다, 맞지 않는다, 문장이 길다, 이런 내용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주어와 서술하고 맞아, 이런 얘기 계속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거는 뭐 어떻게 공부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많이 써나가면서 교정을 받다 보면 충분히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요. 이 답안을 직접 작성하신 수험자분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목차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목차 구성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문장 쓰실 때
문장을 조금 잘게 쳐서 쓰는, 접속사를 많이 쓰더라도 문장을 잘게 쳐서 쓰는 어떤 그런 답안을 작성하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측면이 뒤로 갈수록 조금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글씨도 좋아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답안, 강평할 필요가 있는 답안 뽑아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공하세요.